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잖아요. 뭐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체력도 좋고 기억도 좋고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런데 60, 70 됐는데 더 많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 또 나이는 똑같은데 누구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뭐 체력이 더 좋아서 기억력이 더 좋아서? 아니죠. 그 하나의 차이는 이제 멘탈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진짜 슈퍼맨 이상의 멘탈을 갖고 계신 박세니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심리 전문가 박세니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클래스 U라는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신데 거기 지금 최고 스타 강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책이 나왔어요. 네, 멘탈을 몇 주 바꿔야 전에. 인생이 바뀐다. 네, 네. 저도 100% 공감해요. 근데 이게 조금은 이제 감이 안 오실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 말고도 예. 초집중의 힘, 또 어웨이크, 공부하지 마라, 체면하라 라는 네. 게 있는데,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이제 멘탈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실행력으로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들 삶 한번 꼭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오는 동안 포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돌이켜보면 그때 그 포기하고 그냥 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후회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저처럼 포기를 했고, 어떤 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서 우리 박 대표님처럼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신 분도 있으신데, 네. 참고로 지금 한 달에 3억 이상을 벌고 계십니다. 그거 빠뜨렸네요. 네.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네. 대부분 사명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명감이요. 사명감.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명감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고 그렇죠.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또한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감이냐면 뭐 선생님도 있으시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우선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어린 시절, 네. 뭐 물론 저보다 더 훨씬 힘들었던 삶을 사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뭐 어떤 아버지의 부정함시든 네. 뭐 잦은 싸움 부모님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란, 두려움 이런 게 많았었고, 박 대표님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울했고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죽겠고, 그래요? 그런 식의 삶을 좀 살아왔기 때문에 네. 우울했던 제가 공부를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네. 뭐 또 최면 그리고 무의식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그렇군요.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쁨과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남들도 내가 알려주면 네. 남들이 너무나 이렇게 저처럼 죽고 싶었던 상황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확신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면서 네. 이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사명감이네요. 예, 그래서 젊은 나이 때 기숙학원 큰 학원 원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수업을 반드시 학생들한테 해서 네. 성적도 올리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제안해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제가. 그러고 나서 거의 진짜 쉬지 않고 일했어요. 네. 쉬지 않고 일하고 지금도 예. 40대 중반이신데 예.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게 예. 꼭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예. 사명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예.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들이 뭐 최근에 유튜브 댓글에 네. 좋은 댓글이 많습니다만 네. 가끔 좀 있어요? 가끔 뭐 그렇게 한 달에 3억 이상 버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식의 댓글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돈을 뭐 30억을 한 달에 벌게 될지라도 네. 일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옆에서 지금, 보면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보다 꼭 적게 할 것 같지도 않고 예, 똑같이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기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가치가, 그러니까 제가 남한테 주는 그 도움, 네. 그 지식의 가치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막 생각하니까 이게 항상 심장이 뛴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는 뭐 돈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대부터 억대 소득을 솔직히 했고 첫 네, 해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심취된 삶을 산 거지.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정말 살지 않는 이상 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추억도 없고 네. 보람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네. 최대 남을 돕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주고 하는 것만이 제 삶의 존재의 그 어떤 의의라고 생각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건 저뿐만 아니라 진짜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된 그렇군요. 점은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이 구축된 사람들은 저처럼 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정말 성공한 분들 많이 뵀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해요. 예. 일종의 이제 사명감. 처음에 이제 사람이니까 나를부터 출발하지만 내가 이제 성과를 내면 이걸 나만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혹자는 또 나만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네. 또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전파해서 그들의 삶도 좋게 만드는 그런 네. 이제 선한 영향을 펼쳐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명감이 내 안에 딱 장착이 돼 있다고 하면 예. 하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 네. 그래서 결국은 크게 성장하고 성공해 간다는 거.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내 안에 그런 사명감, 미션을 하나 딱 장착해 놓으면 네. 웬만한 거에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지금 이제 저는 50대 중반인데 예. 30대는 제가 제 잘난 맛에 살았는데 또 40대도 그렇고 네. 또 40대, 30대를 바라보면 정말 무식하게 보냈고 또 지금 50대, 40대를 바라보면 네. 또 한심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해봐요. 그래도 지금 내가 좀 나이는 먹었지만 그래도 조금 좀 현명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가끔은 지금 요 멘탈로 요 상태로 2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도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굉장히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셨는데 네. 내가 만약 다시 20대로 되돌아간다면 그때 네. 꼭 알고 싶은 거 그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우선 뭐 제가 20대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지금 제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미 부자가 됐거나 네. 이미 큰 성취를 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어내고 네. 그 분들을 돕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 사실상 저는 이걸 항상 제 머릿속에는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스승님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미 저희가 가야 될 길을 이미 경험을 해서 경험한 사람. 이미 시행착오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어떤 큰 높은 경제에 오르신 분이라면 네. 저는 그분한테 가서 그것만 전수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분이 거치신 시행착오 전혀 거치지 않고 맞아요. 전 그 이상의 경제로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스승님 레버리지랄까요? 그런 네. 걸 하지 않으면 정말 혼자 그냥 거의 삽질 맨손으로 삽질하는 맞아요. 거 진짜 삽질이죠. 예,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20대부터 이런 부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기숙학원을 갈 때도 네. 큰 기숙학원에 갔어요. 참고로 오늘도 그 한상희 등용문 이사장님을 점심 때 시그니엘로 모셔서 네. 지금 식사하고 바로 온 거거든요. 참고로 지금 시그니엘에 살고 계십니다. 성공한 분들은 거기에 사시죠? 네. 그 한상희 등용문 이사장님, 등용문이라는 학원이 그때 당시 2004년도에 대한민국 가장 큰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네. 다른 학원들도 좀 더 솔직히 쉽게 더 심리 수업이 퍼질 수 있었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도 모셔야지 하다가 5월 달에 또 다음 주면 스승의 날이고 등등 해서 좀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가장 제 그때 당시 분야에서 가장 큰 존재한테 제가 가서 네. 그분을 돕는 그런 지식을 설명드리고 바로 기회를 얻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 뭐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네.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힘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더 잘 되고 싶은 문제, 네. 더 뭔가 똑같은 힘든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지식을 제가 갖추기만 하면 효율 정도가 훨씬 차원이 다르게 좋게 그쵸.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식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보습학원 같이 뭐 몇십 명 없는 학원에 안 갔고, 큰데. 예,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해서 그 올라가신 원장님들 찾아다니려고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28살 2004년도 첫 해부터 억대 소득을 바로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몰랐으면 억대 소득 절대 못하죠. 그래요. 이제 방금 이제 박선희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성공 원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 내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그렇죠. 뭐 매일 집에 운전을 하든가 네. 심부름 하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 옆에 바짝 붙어서 네. 한 1년만 배운다고 하면 뭐 그분만큼 아니더라도 네. 그분이 1,000억을 번다고 하면 그분의 10% 네. 100억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 이제 삽질하지 않고 네.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분의 그 평생의 노하우를 몇 개월 만에 배워서 내 거로 만든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에 어찌 보면 이제 성공의 법칙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그죠? 네. 그분 옆에서 바짝 붙어서 배우는 거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한번 만나 보십시오. 지금 뭐 이제 우리 시그널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으면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또 박 대표님의 많은 또 분들이 그 동기부여가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살고 계신데 그 부자들도 참 많이 만나보셨고 네. 또 지금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도 많이 있으신데 네. 그 가난한 자와 부자를 그 차이 네. 뭐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선 명확한 것은 지식을 믿는 정도랑 활용하는 정도가 너무 다릅니다. 네, 그래요. 예. 좀 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설명하면 이게 대학을 가는 것도 지식을 함양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대학을 나왔어도 지식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네. 그 지식을 활용하는 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활용하는 법. 예, 예. 그러니까 뭐 우선 지식을 갖췄다고 착각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공을 뭐 4년 동안 공부했는데 네. 근데 자기는 전공 지식이 있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게 왜냐면 이제 메타인지라는 측면을 봤을 때 내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상위의 생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지식을 구분할 때 딱 두 가지로 하셔야 되는데 네. 하나는 내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식이 있고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 네. 하나는 남에게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지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지식은 후자, 남에게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학원 원장님들한테 찾아가서 대한민국 가장 큰 학원장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네. 매우 설명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뭐 처음에도 바로 뭐 기회 주신 분도 있고 몇 번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설명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뭐 설득할 수 있었고 네. 이해해 주셔서 저한테 계속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을 남한테 설명하는 그 실전적인 훈련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대부분이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전공이든 아주 작은 영역일지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한 적이 없는 상태로 졸업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그 이유가 남한테 제대로 설명해 내기 위함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하는 목적 의식이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학교 공부한 것 같지만 실제 돈 버는 거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저처럼 하는 사람들은 또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낼 수 맞아요.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활용하는 것도 지식을 내가 갖췄으면 남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네. 남이라는 것이 네. 쉽게 말해서 기업의 총수 네.
혹은 뭐 그냥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일 때 그 지식을 설명할 때 그 지식 같은 지식이라도 네. 어떤 분한테 할 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기업 총수나 재벌들한테 알려주면 훨씬 더 돈이 되는 지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설명하고 다닌다든가 더 이제 퀀텀 점프하려면 네. 그 높이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계획이나 그런 어떤 기획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번 잔잔한 인생이 그렇죠. 예, 변함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영향력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설명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면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또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식을 믿는 정도와 활용. 근데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나 잘만 사는데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아까 이제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네. 그 지행용운평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지행용훈,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도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네. 그 흔히 말하는 말빨 때문에 말빨. 이제 성공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힘을 훈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그 훈련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훈련이 그냥 실전으로 바로, 실전을 실전을 해서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28살 때부터도 하루 종일 매일매일 강의를 했고요. 네. 그 21살 때도 대학생 때 최면요법에 대한 책들 이런 거 다시 한번 보고 그거 갖고 바로 사람들한테 당시 한 20만 원씩 받으면서 강의를 계속했어요. 네. 대구로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보다도 실전에서 계속 사람들 지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그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전 속에서 끝없이 단련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이제 아까 강연 상담만 뭐 네. 거의 20년간 2만 5천 건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하루에 한두 건씩 이상 계속 하신 건데 네. 그 이상 하신 거죠. 네. 정말 그 1년도 아닌 20년간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제 고쳐 쓰지 않는 거라고 하고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는데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때요? 이제 그동안 잘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 내가 바뀔 수 있고 네. 또 선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네. 차이가 뭐냐면 그 무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서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의식에 대한 인지를 안 갖고 살아요. 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예. 가령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후최면 암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후체면 암시요? 후최면 암시. 네. 후최면 암시가 뭐냐면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최면 상태가 잘 되는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네. 우리가 눈 뜨고 최면 상태는 다 돼요. 사랑에 빠지거나 눈 뜨고 눈 뜨고 영화에 훅 빠져서 시간 외고 그것도 체면이에요. 예, 그렇죠. 체면이죠. 그러니까 눈 뜨고 최면되는 건 뭐 명품도 살 수 있고 다 눈 뜨고 최면되는 건 인간이면 다 되는 건데 눈 감고 최면 여러분이 TV에서 보셨거나 하는 거는 눈 감고 최면되는 거는 사람마다 깊이가 달라요. 그렇군요. 그걸 피최면성이라고 하는데 네. 10명 중에 보통 한두 명꼴로 매우 높고 한 명 정도는 남을 아예 못 믿는 마음의 병 때문에도 안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 느낌만 좀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물론 훈련 계속하면 더 깊어집니다. 네. 근데 일단은 아주 잘 되는 사람이 있대요. 네.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최면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네. 좀 이따 제가 최면에서 깨우면 창문을 여실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창문 열라고 한 기억은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창문 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깨우면요. 창문 여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왜 창문을 여셨습니까? 그러면 좀 더워서 열었습니다. 그래요? 혹은 뭐 갑갑해서 열었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창문 여신 것은 저희 암시를 이행하신 거예요. 핑계는 뭐 자신이 되는 거지만 네. 중요한 거는 저의 암시를 이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체면 암시란
최면 상태에서 받아들인 암시를 네. 그 무의식에서 받아들인 암시를 최면이 풀렸지만 현실에서 이행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인간의 삶 자체가 이래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계속 최면 상태였던 거예요. 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신보다 위대한 존재로서 그렇죠. 그냥 그렇겠죠, 뭐 어렸을 때. 4살 5살 애들한테 거의 신인데 그렇죠. 네. 예, 그때 이제 말귀도 알아듣는데 그 신과 같은 존재가 하는 말은 무비판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져요.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 최면 상태로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암시들이. 근데 좋은 암시만 오면 좋은데 안 좋은 암시도 수두룩하게 그렇죠.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너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런 얘기하면 그게 너무 누적된 자들은 이거 최면이 풀렸지만 네. 그 들어온 암시 때문에 계속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적으로 이제 결박당했다고 할까요? 딱 이렇게 조금도 못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너 할 수 있어 해도 그렇군요. 그 사람이 최면 상태를 완벽하게 못 만들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른 점은 저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제가 더 센 최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더 센 최면 상태를 만들어서 더 집중 몰입시켜서 제 암시가 더 강력하게 좋은 암시에 들어가도록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몇 번을 계속 해야 그건 되나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저는 이걸 눈 감고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도 강렬하게 그래요? 몰입 집중시켜서 집중 몰입시켜가지고 이 마음의 진리가 새겨지도록 그 새겨지면 그것대로 계속 또 되뇌이고 그 계속 발전기 돌아가듯이 네. 하면서 더 강화된 그 마인드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돕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들은 최면하면은 뭐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막 그냥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누구나 인간은 다 최면 상태에서 받은 암시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면 상태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자기 최면이고 네. 그 상태에서 좋은 암시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최면 술사 찾아가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최면 술사들은 제가 아는 걸 몰라요. 그냥 단순한 그냥 최면 상태만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디스하려고 하는 건 의도는 아니고. 네. 근데 저는 최면을 갖고 완전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근데 그렇군요. 일단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최면 상태도 만들고 교육으로 눈 뜨고도 하고 눈 감고도 또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눈 감고도 하는 최면 피체면성이 높다면 네. 그 병행하면서 최대치로 그 무의식에 그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의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당신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고 네. 정반대로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이 삶의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진짜로 지켜보면 3년, 5년 뒤에 어마어마한 네. 성장을 해요. 제가 지금 만든 그 잉클이라는 플랫폼에서도 강사분들 중에서는 불과 2년, 3년 전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였는데 지금은 전무가 되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후체면, 네. 최면 암시. 후체면 암시.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체면을 받은 대로 네. 이 현실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네. 그걸 이런 후체면 암시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내 실상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행동들을 네. 또 이 멘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꼭 말, 필요하겠네요. 예, 그 사람들 말씀하잖아요. Just do it. 네, 그냥 해. 네, 사람들은 그냥 못 해요. 못하죠. 예. 맞아요. 이 잘못된 그 부정암시가 최면 상태로 들어온 거를 해소하지 않고는 Just do it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부분을 풀어놓은 그 해법을 찾은 자,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딱 해당하는 통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후체면 암시 통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저는 바꿀 수 있죠. 그래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20대부터 그걸 활용해서 멘토로 살고 있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저도 이 후체면 암시 한번 꼭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네, 그래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